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25일 정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상당히 바빴습니다. 오전 6시 그리고 6시 37분, 6시 42분 세 번 북한이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평양 순안 일대에서 쏜 겁니다. 이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일찍 출근해가지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을 해서 1시간 동안 긴급 대책회의를 연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성명서가 나오고 정부 차원에서 성명서가 나오고 우리 군이 또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을 했습니다. 아주 삼박자가 탁탁 맞아 떨어집니다. 이것은 예상했던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전후해 가지고 미사일 실험 또는 핵실험을 할 것이다. 일단 미사일 실험을 했는데 핵실험을 하게 될지 아닐지는 조금 더 두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 회의를 마친 뒤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북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고 했습니다. 정부 성명도 발표가 되었는데 지속된 도발은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일찍 출근해가지고 오전 7시 35분부터 8시 38분까지 약 1시간 동안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지하에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취임 후 윤 대통령이 이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북한 동향과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보고받고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대북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안보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상시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 억제 실행력과 한미연합 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권춘택 국가정보원 1차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별도의 정부 성명은 이번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불법 행위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북한의 지속된 도발은 신속한 한미연합 억제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군요.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6시 37분, 6시 42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각 한 발을 발사했다 했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첫 번째 탄도미사일은 ICBM으로 추정이 되는데 비행거리는 약 360km, 고도는 약 540km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사 각도를 높여가지고 고도를 아주 높게 쏘았다는 거죠. 이걸 발사 각도를 낮추면은 미국 본토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장거리 미사일로 분류된답니다. 두 번째 탄도미사일은 고도 약 20km에서 소실이 됐다. 실패한 모양입니다. 세 번째 탄도미사일은 잠수함 발사용 미사일로 보이는데 비행거리는 약 760km, 고도는 60km로 탐지되었다고 합니다. 한미연합군은 대응 차원에서 지대지 미사일 사격을 시행을 했습니다. 합참은 한국과 미국의 미사일 부대는
한국군의 현무-2, 미군의 ATACMS를 각 한 발씩 동해상으로 연합지대지 미사일 실사격을 실시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연합 전력의 신속한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이게 김정은에게 먹힐지는 모르겠습니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라케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과상회의를 통해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공군은 전날 북한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 추적하고 실제 발사에 대비하여 F-15K 전투기 30여 대로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엘리펀트 워크는 코끼리 걸음이란 뜻인데, 다수의 전투기가 완전 무장을 하고 밀집 대형으로 활주로 해서 이륙 직전 상태에서 지상 대기하는 그런 과실을 말합니다. 합참은 북한의 ICBM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자 심각한 도발 행위다.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압도적인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ICBM 발사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고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탄도미사일 시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불법적으로 핵 개발을 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실시하는 미사일 실험은 합법적이고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결국은 여기에 대한 대응은 핵 대 핵으로 하는 겁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여기에 진전이 있었습니다. 핵 우산이라는 말은 언론이 서는 통속적인 용어고, extended deterrence, 확장 억제라고 부릅니다. 이 확장 억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앞으로 이 실무자 채널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한다. 어떤 경우에 핵 우산이 어떤 식으로 발동이 될 것이냐, 그 조건 그리고 그 실전 방안에 대해서 실무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핵 우산을 막연한 안보 공약으로만 두어서는 안 되겠다. 실제로 사용 가능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하여 미국이 가지고 있는 압도적 핵 능력을 한국이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렇게 해야 북한의 핵에 대응할 수 있다. 김정은에게 당신이 아무리 핵무장을 해도 한국은 미국의 핵무기를 쓸 수 있다. 사실상 핵 능력을 한국과 미국이 공유하고 있다. 이게 핵 우산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김정은이가 믿어야 됩니다. 김정은이가 믿도록 하려면은 핵 우산의 운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 협의가 진행되어야 된다. 이게 지난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인데, 이게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간 합의한 확장 억제 실행력의 실질적인 조치를 강조했다는 겁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한미가 합의한 확장 억제, 즉 핵우산 실행력의 실질적인 조치를 강조했다. 우리도 지금 앞으로는 핵능력으로 대응하겠다는 일종의 암시입니다. 요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대북 억제력이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